10. 자료의 정리. A단계 기본 다잡기 개념 공부하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 지금부터는 통계학을 배웁니다. 원래는 통계학이 수학의 하나의 영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학과 통계학을 분리해서 통계학문이라는 것을 더 발전을 시킵니다. 자, 줄기와 잎 그림. 먼저 별량. 변하는 양들, 수학에서 변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수, 점수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겠죠. 무게, 무게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길이, 길이도 몇 cm, 10cm, 20cm 여러 개가 있겠죠. 그것 등과 같이 자료를 수와 양으로 나타내는 것 알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 줄기와 잎을 이용하여 자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줄기와 잎 그림의 작성 순서. 별량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줄기와 잎을 정한다. 세로선을 긋고 세로선의 왼쪽에 줄기를 작은 수부터 세로로 쓴다. 세로선의 오른쪽에는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가로로 쓴다. 이때 중복되는 잎이 있으면 중복된 횟수를 그대로 적는다. 4번 그림의 오른쪽 위에 줄기 잎을 설명한다. 지금 말뜻을 보면은 알뜻을 말뜻하죠. 자,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요. 자료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15개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줄기, 잎을 잡아두고 이렇게 발을 그러니까 선을 그어서 왼쪽에 줄기 10의 자리를 그대로 2, 3, 4 잡아두고 잎 1의 자리를 작은 수부터 하나씩 적어 나갑니다. 중복되는 것도 그대로 적어 나가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똑같이 15개가 잎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잎이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쓰면 자료를 분석할 때 편리하다. 그리고 참고. 줄기와 잎 그림을 활용하며 원래의 값을 정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네요. 어렵지 않죠? 또 넘어갑니다. 도수 분포표라는 게 나왔네요. 도수 분포표. 먼저 계급을 보자.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지금 이게 별량이에요. 변하는 양들. 일정한 구간으로 나눴어요. 지금 10점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미만 이런 식으로 뭔가 구간을 나눴죠. 자, 계급,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이것들이 모두 다 계급이에요. 계급의 크기. 계급의 크기는 구간의 너비. 10점이 바로 지금 여기는 계급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구간의 너비, 각 계급의 양끝 값의 차 같은 말이겠죠. 계급값, 계급의 대표값,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각 계급의 양끝 값의 중앙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끝 값을 더해서 이 나눈 값을 계급 값을 합니다. 도수, 빈도수. 자, 5명, 3명, 4명 이렇게 도수,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 도수 분포표, 이 전체가 도수 분포표예요.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적어서 나타낸 표입니다. 도수 분포 작성 순서, 먼저 별량을 보고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찾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은 70점, 가장 큰 것은 96 이렇게 잡았죠. 98이네요. 두 별량 1의 두 별량이 포함된 구간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 계급을 정한다. 지금 70 이상 80 미만으로 계급의 크기를 10점으로 차근차근 잡아냈습니다. 각 계급에 속하는 별량의 개수를 세어 계급의 도수를 구한다.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적어낸 겁니다. 그럼 이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계급값의 단위는 별량의 단위와 같다. 도수 분표표를 만들 때 계급의 개수는 보통 5개에서 15개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계급이 너무 많아 버리면 어차피 산만한 건 마찬가지니까 적당히 작아야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5개에서 15개 정도로 하는 게 적당하다. 이때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네요. 별량의 개수를 셀 때에는 이렇게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실제로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자, 옆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다지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줄기와 잎 그림. 지금 별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이 16, 16개입니다. 줄기 10의 자리 가장 작은 자료는 26이죠. 그럼 2 잡고 3 잡고 4 잡아보겠습니다. 50자리는 없네요. 그죠? 자, 그럼 2부터 차근차근 쭉 가서 26, 27, 25, 27, 28, 27 그러면 5 적고 6 적고 7 3개 적고 8 적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0대 31 3개 111 32 1개 34 33이 하나 더 있죠. 4 그리고 37, 8 그리고 40은 40, 46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잎이 가장 많은 줄기를 구하시오. 그러면 3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적은 나이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때 적은 나이부터 순서대로 10번째 별량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40, 42, 46이죠? 여기 두 개 있었죠. 그럼 여기서 8번째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째 별량을 구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를 찾아내면 되겠죠. 지워서 없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2, 3, 4, 0, 6 30대만 적어보겠습니다. 1, 3개 33, 32, 2, 3 34, 4 7, 8 8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31이 되겠네요. 적은 순서부터 적은 수부터 30번째 10번째네요.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큰 순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고요. 적은 순서부터는 앞에부터 세야겠네요. 2, 3, 4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20 7 6 5 5, 6, 7, 7, 7 20대는 더 이상 없나요? 28도 있네요. 아까 여기 111 있었고 그 다음 2 하나 있고 3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2가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갖고 실수를 했지만은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는 은지인의 반 학생 20명이 1분 동안 줄넘기를 한 횟수를 조사한 것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20개요. 20개, 20명. 자, 확인해 봤고요. 그럼 가장 작은 줄기를 잡기 위하여 가장 작은 별량 70에 주목하고요. 7, 8, 9, 10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70대 동그라미 쳐볼게요. 70, 0, 7, 4 있고 3 있고요. 7, 2는 없나요? 자, 그럼 3, 4, 5, 7. 그 다음 80대 84, 85, 89, 89, 83 있고요. 80 있죠. 88 있네요. 자, 그러면 80, 83, 84, 85, 88, 89, 89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대는 5, 2, 1 1, 2, 5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100대 보겠습니다. 100대 100은 101 100도 있죠. 그리고 101 그리고 104 110대도 있네요. 11 딱 잡고 이쪽 여기 위에다 잡으세요. 11 0 그리고
2 이렇게 두 개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덟, 열일곱, 열여덟, 스무 개 맞습니다. 줄넘기 횟수가 가장 많은 학생의 기록을 구하시오. 110입니다. 줄넘기 횟수가 90회 이상인 학생 수고하시오. 90회 이상? 그러면 여기죠? 그러면 8명이네요. 8명 학생 수 8명 8명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위 보시면 도수 분포표네요. 자료 20개입니다. 10점 이상 20점 미만 이 계급의 도수를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이상 20점 미만 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40점 이상 50점 미만 세보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네요. 가장 작은 별량과 가장 큰 별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가장 작은 별량은 5, 가장 큰 별량은 44죠. 가나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그렇습니다. 여기는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으로 각각의 계급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20 이상 30 미만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30 이상 40 미만, 30 이상 40 미만,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빠졌네요. 6개, 그리고 4개. 합치면 20개 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9, 10, 20개 맞네요. 자, 그럼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보시면 돼요. 가나에 알맞은 거 썼고요. 그 다음에 도수표 완성했고요.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은 40 이상 50 미만 하면 돼요. 40 이상 50 미만,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그러니까 40분 이상 50분 미만 이렇게 하면 돼요. 40분 이상 50분 미만.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친절하게 잘 쓴 거고요. 40 이상 50 미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계속 같은 거죠. 도수 분포표를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은 정은이네 반 학생 35명의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보겠습니다. 계급과 크기 하나, 둘, 셋, 넷, 5개. 140cm 이상 160cm 미만인 계급의 계급값. 140 이상 160 미만 계급의 계급값. 2개 더해서 2 넣으면 150cm입니다. 단위 쓰셔야 돼요. 라제의 값 전체 더해서 35에서 빼면 되죠. 이건 12고 11, 23이니까 35에서 빼면 12입니다. 여기 12가 있어야 돼요. 자, 도수가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180 이상 100, 200cm 이하. 여기 이상 이하 이렇게 쓰면 아주 친절한 거죠. 기록이 215cm인 학생에 속한 계급. 기록이 215. 여기 요쯤 있겠죠. 그러면 센티미터 학생이 속한 계급을 물어보니까 또 답을 할 때 200cm 이상 220cm 미만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히스토그램이라고 나왔습니다. 히스토그램. 도수분포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란다. 가로축에 각 계급의 끝값을 적습니다. 각 계급의 끝값들을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 도수를 적습니다. 도수를 적어요.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들을 그려서 붙여서 연결하면 됩니다.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히스토그램은 각 계급의 도수를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로 나타내므로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장점이고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계급의 크기 곱하기 그 계급의 도수들을 다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각 계급의 도수에 정비를 한다. 가로가 똑같으니까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 합을 해주면 이게 쭉 쌓여서 전체 합이 나오겠죠. 자, 계속합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이렇게 붙여서 그린다는 거 기억하시고, 예를 한번 보면 도수분포표, 그러면 히스토그램 70, 80, 90, 100을 찍어 놓고 직사각형의 모양을 세로축의 도수를 잡아서 붙여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게 히스토그램입니다.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해서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계급의 중앙값을 찍고 양끝값을 가운데 찍어서 연결한 이 도형을 도수분포 다각형이라 하는데, 이것의 특성은 이 부분과 이 부분 넓이가 같고, 이 부분 넓이 같고, 이 부분 넓이 같고, 이 부분 넓이 같고, 이 부분도 넓이 같고, 이 부분도 넓이가 같아요. 합동인 삼각형이어서. 그럼 결국 이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이루어진 이 이상한 도형의 넓이는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 그리는 건 쉽죠.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가운데 점도를 찍어서 연결하면 도수분포 다각형이 되고요. 결국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1125번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3, 7, 11, 5, 1, 2, 3, 4, 5, 4. 자,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1126. 다음은 형군의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도수분포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습니다. 4. 그럼 여긴 6. 그 다음은 9. 그 다음은 13. 그 다음은 8. 합은 10, 9, 32, 40이네요. 자, 완성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보고 계급의 크기는 이 간격 구간의 너비니까요. 5시간이 되겠습니다. 계급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이 12시간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 12시간이면은 여기 부분이죠. 그럼 그 계급을 물어보니까 10 이상, 그러니까 10시간 이상, 15시간 미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상, 미만. 동진인의 반 전체 학생 수 그러면 여기 3, 여기 8, 11, 여기는 10, 여기 7, 여기 1입니다. 다 더하면 21, 28, 29, 40명이죠. 29, 11 더니까 30명입니다.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계급값은 30 이상 35 미만의 계급값, 즉 32.5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 히스토그램을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나타내시오. 방법. 점 찍고 연결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고 연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아래는 연재 내 반 학생 20명의 수학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표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시오 그랬네요. 그러면 2,
4, 8, 다시 2, 4.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도수음보 다각형으로 나타내시오. 점 찍고요. 가운데 점을 찍고 연결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히스토그램과 도수음보 다각형을 그려봤습니다. 오른쪽은 미란인의 반 학생들의 하루 동안의 수면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음보 다각형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으면 선생님은 여기 히스토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해석을 하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눈에 잘 보이죠? 이 상태에서 계급의 크기 그러면 1시간 구간의 너비니까요. 계급의 개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처음과 끝은 하는 게 아니죠. 미란인의 반 학생 전체 수 그러면 계산해야죠. 2, 5, 6, 10, 4, 3 이걸 다 더하면 됩니다. 7, 13, 23, 30이네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그러면 가장 큰 계급은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단계를 풀어보면서 용어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B단계 풀면서 좀 더 유형적 지식을 쌓겠습니다. B단계에서 봅시다.